82쪽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2번 찾았습니까? 자, 봅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하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자, 기반시설 줄칩니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률 강화 적용하기 위하여 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게 줄치시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은 빈 공간이 없다 이 뜻이요. 자,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에 지정권자 지정대상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줄칩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그게 줄치시고, 이게 이제 구도심이죠.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갈로 띄어놓으시고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다음 줄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봅시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데 이미 개발이 끝난 구도심입니다. 자, 이런 곳에 기반시설의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은 기반시설 빈 공간이 없다 이 뜻이요. 자, 이런 곳에 자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자,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죠. 자, 이럴 때,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현재 기반시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개발하면은 기반시설 부족해져 버리죠.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이 더 이상 부족이 되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개발을 자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억제합니다. 그 개발 억제하는 방법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시키죠. 그래서 용적률 기준으로 50% 범위에서 강화시켜버려요. 자, 여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구역이란 말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이 기준 있죠. 이게 별도 기준으로서 적용합니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개발이 억제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유지됩니다. 자, 이럴 목적으로 제하는 것인데 이걸 볼 수 있는 곳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울산에서는 보기 힘들고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뭐 일본 식민지 시절에 만든 시장인데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상당히 전국의 3대 재래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시장이 크죠. 여기에 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시장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자, 차가 다닌 도로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도로 양옆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는 이렇게 보면은 4차로예요. 4차로. 자, 한 차선씩을 전부 다 여기에 주차장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왜 이걸 지정했느냐? 도로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걸 지정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거 지정하지 않고 계속 개발한다면은 여기는 빈 공간이 없죠. 들어갈 건물이 자, 여기는 이렇게 자, 시장 내에 이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자, 여기에다가 계속 빈 공간이 없는데 계속 개발시킨다는 것은 이 건축물 높이를 어떻습니까?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러면은 이 새 공간이 생겼죠. 여기에 또 사업체라든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도로 사정이 굉장히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부족한데. 자, 그래서 여기는 할 수 없이 개발밀도 관리구를 지정해서, 자, 여기 건폐율 용적률 강화시킨다는 것은 용적률 범위에, 여기는 건물이 위로 올라가죠. 50% 강화시켜 놨어요.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대부분 3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건물이.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부족이, 도로 사정 부족이 안 되도록 이걸 지정해 놨는데, 그럼 도로를 넓히면 안 되느냐? 넓힐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점포를, 자, 10평쯤 됩니다. 점포 하나가. 그래서 땅값이 얼마냐? 2억이에요, 평당. 그러면은 설평이 20억이죠. 20억 주고 팔아라 하면 안 판다 이 말이에요. 택도 없습니다. 그 여기는 전부 다 10평짜리 이 점포가 도매상입니다. 연 매출이 수십억 대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하나 사놓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억 대 이상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라인에 전부 다 쭉 다 수용한다. 점포 하나에 100억. 여기 라인 전부 다 하면 한 100개 될 거예요. 한 라인이. 100개 곱하기 100억. 한 라인 요거 수용하는데 1조. 1조 더 먹는 거예요. 1조. 가능합니까? 못 가능해요? 안 되죠. 도저히 불가능해요. 요거 불과 얼마 안 되는 요 거리에 1조를 넣어야 수용이 되는데, 자, 여기에 3층짜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0개 수용해야 됩니다. 또 이쪽도 수용해야 되죠. 그러면 몇 조씩 든단 말이에요. 자, 이건 도저히 수용해서는 안 되죠. 자,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 지정해서 더 이상 높은 건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자, 이걸 용적률 강화시켜서 현재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자, 이렇게 아시면, 지금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요 중간에 요쯤 가면은 여기에, 자, 야식센터가 쫙 들어오죠. 줄지가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도 다 와요. 미어져 터져나가죠. 그 용기 있게 거기다 차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지. 들어갔다가는 못 논다. 못 노죠. 그 다음날 새벽에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맞아 죽어버려요. 부산에 말 그칩니다. 특히 여기는 바닷가죠. 자갈치장 여기 있으니까 쌍용을 하도 정말로 듣지 못한 쌍용을 합니다. 딱 차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멀리 주차장에 대놓고 가세요. 그만큼 복잡한 것이다. 자, 이걸 어쩔 수 없이 여기 지정해 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지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183쪽에 뭐 3, 4쯤에 한번 보면 되고, 밑에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보시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4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의 지정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썼어요. 기반 시설을 유지.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은 현재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하는 곳이다? 유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줄칩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당의 용도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개발이 억제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가봅시다. 의의에 밑줄 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지역으로서 거기 줄 치십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지역에 줄 쳤습니까?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줄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그렇게 줄치시고, 자, 줄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란 말 있죠. 그 밑에 쓰세요. 장래에 필요한 이라고 쓰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필요한 거?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나 용지 확보한다 이 뜻이에요. 자, 보충학습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자, 지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자, 1번부터 7번까지 갈로 묶어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1번 도로, 2번 공원, 3번 녹지, 4번 학교. 자,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수도관. 자, 그 다음에 하수도. 그 다음 7번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 같은 이런 시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 번 시험 몇 차례 나왔는데 자, 그것도 몇 차례 나왔으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암기 프린트 없죠? 그럼 외우지 마라 뜻이에요. 아니 나는 안 외우고는 이거 뭐 다 뭔지 모르는데 안 외워도 돼요.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 대학교는 제외한다. 그게 주로 답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외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구도심이고 개발이 끝난 곳인데 그 반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 집중이 될 수 있죠. 이런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개발이 시작하기 때문에 장래에 개발이 완료된 때, 자, 이 완료된 때를 전제로서 볼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자, 지정을 하자. 지정하면은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장래에 개발이 다 끝났을 때 있죠. 이때 즉 장래에 필요한 자, 기반시설이나 그 용지를 미리 설치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앞으로 필요한 거 땡겨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보면은 자, 여기에 자, 이렇게 기존의 기반시설이 있고 이제 건물이 하나씩 들어올 때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지역이 개발이 다 돼서 건물이 다 들어왔죠. 다 들어오고 나면은 자, 지금 당장은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없지만은 개발이 다 됐을 때는 이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뭐가 됩니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장래에 필요한 개발이 다 끝났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는 곳인데 어떻게? 자, 이게 딱 지정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자, 이 계획은 어떤 내용이냐? 자,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겠죠. 자, 개발이 다 됐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이 종류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이 설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필요한 기반시설이 파악됐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로는 지금보다 더 큰 도로로 넓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새로운 도로도 들어가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애들 학교도 들어가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에는 공원 여러분 자 거기 아파트 한 옆에 소공원도 설치하죠. 이런 공원도 기반시설이에요. 거기에 기반시설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에 공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계획이 설치되면은 파악이 됩니다. 자, 이 파악이 된 이 설치 계획을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죠. 뭘 산정하느냐?
이렇게 갖추는 데 드는 비용, 이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드느냐, 1조가 예를 들어서 든다. 예, 그래서 공법은 이 정도 기반시설 갖추려면 1조 이상 듭니다 사실은. 예, 뭐 하면 몇천억이고. 그래서 잔돈이 별로 없지요. 예, 공법 같은 경우는 뭐 몇억 몇십억은 다 잔돈이죠. 예, 다 수천억 이상이에요. 예. 자, 이렇게 갖추는데 이 정도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상수도 하수도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들죠. 학교만 해도 초등학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쯤 들까요? 초등학교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고 반, 자, 한 5개, 6개 각 학년마다. 그리고 자, 거기 강당도 하나 설치해야 되고, 그 정도 설치를 하려면은, 자, 여기에 도심 같은 데 설치하려면은 우리 학원 주위 있죠? 여기에 설치하려면 한 1,000억. 네. 조금 외곽에 설치하려면 최소 500억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공원도 2개 들어가고 뭐 각종 기반시설 다 들어가려면 뭐 1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 비용을 산정해서 이걸 부과를 합니다. 예. 자, 20% 정도, 1조에 20% 2천억이죠.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이 지역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짓는 사람, 신축이나 정축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이런 걸 부과하는데 가보면 대부분 여기에 아파트 단지 조성하죠. 아파트 단지 조성합니다. L 아파트, 여기에 또 아파트 단지 H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단지 여기는 A 아파트, 여기는 상가들 들어가죠. 자, 이런 건설업자들에게 이 돈이 부과돼요. 자, 그러면 이 돈을 징수를 하죠. 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80% 부담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돈을 합쳐서, 자, 여기 필요한 기반시설 어떻습니까? 미리 설치하거나 확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울산광역시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한 데 있죠? 이거 다 봅니다. 저기 송정주구에 아파트 새로 지었죠? 자, 거기 아파트 설치하기 전에 여기 건설사들이 아파트 설치하겠다라고 서가나 승인 받죠? 딱 받으면 미리 이 돈 딱 부과시켜버려요. 자, 부과시키면 그 돈을 가지고 국가 자체가 여기 각종 기반시설 설치한단 말이에요. 설치하고 나면은, 자,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여기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할 때 분양대금 속에 저기 L사나 H사 같은 건설사가 낸 돈 있죠? 이 분양대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자, 그 N분의 1씩 들어가 있는데, 보통, 자, 송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없는 데다가 해놨기 때문에 비용이 한 집당 분양대금에 2,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돈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주위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은 생각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도 그래도 몇백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서울 같은 데는 한 집당 5, 6천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한 세대가. 예. 그 왜 그렇게 비싸게 많이 들어가느냐? 서울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아파트가 건설되는 곳이. 재개발 지역이니까 기반시설 다 바꿔야 되죠. 그 고스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이 돈을 미리 내고, 자, 그 돈을, 자, 여기 분양받은 사람에게 평수에 따라 N분의 1씩 부과시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에 가서 아파트를 보는 거는 내부만 보는 거예요.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죠. 만약에 현장이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은 이 비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 기반시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꼭 지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꼭 지정해야 된다. 자, 1번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자니 완화의 동그라미 되거나 해제되는지요. 해제의 동그라미. 자,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규제가 풀린다는 뜻이죠. 그럼 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꼭 지정해라 이 뜻입니다. 2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나 해제되어 행위자는 역시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되면 규제가 풀리죠. 꼭 지정하는데 시험에 할 때 완화, 해제 이걸 살짝 바꿔봅니다. 강화하면 틀리겠죠.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자, 3번에 1번 보세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인 허가 건수보다 줄쳐야 될 곳은 20% 이상 증가한 곳이요. 자, 그러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개발인가 많았다는 뜻이죠. 개발이 집중된다는 뜻이고. 이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자,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밑줄 칩니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럼 유독 그 지역만 인구가 집중되죠. 그럼 개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임의적 지정은 뭐 지금 보실 거 없고 3, 4줄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지정 기준은 5, 6월 달에 자, 지정 절차도 3, 4래 자 보시고 5번에 기반 설치 계획 수립 및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딱 지정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계획이 이 계획이에요. 기반 설치 계획인데 자 봅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줄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됩니까? 1년 안에. 자, 기반 설치 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그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왜 이게 설치 계획이 1년 안에 수립이 안 되면은 해제시키느냐? 이 계획이 수립돼야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지,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이 되죠. 이 계획이 없으면은 이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해제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기반 설치 비용 보시면 기반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지 않은 시설의 신축, 정축 행위를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징수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자, 이번에 부가대상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지 않은 시설로서 다음 줄칩니다. 200제곱미터 갈로 뛰어넘으시고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정축 행위로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에 이 구역 안에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정축하는 사람에게 부과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개축이나 이런 건 부과 안 하고 200제곱미터 이하짜리 있죠? 부과 안 한다 이 뜻이에요. 대부분 건설사들이에요. 아파트 짓는 사람, 상가 건물 짓는 사람 있죠? 예, 부과하고 자, 그 사람들이 미리 내고 설치되고 나면은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비용으로 분양대금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기반 설치 비용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그건 시험에 내기 곤란합니다. 자, 그 밑에 보충학습 용지 한산 개수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 용지 한산 개수는 버리시고 이번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것이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건물에 따라서 기반시설 필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단독주택은 0.7이라 되어 있죠. 가족들만 이용하니까 수치가 낮아요. 자, 그러면 제일 거기에 수치 높은 것이 2.1짜리가 있죠. 위락시설이 있어요. 자,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위락시설 술집 같은 거예요. 기반시설 이용 정도가 가장 높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걸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암기 프린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라 이 뜻이. 예. 왜냐?
나중에 이게 시험에 놓으면은 어떤 부분이 놓는다라고 정해줍니다. 그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자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말 안 돼.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가족들만 이용하니까 유발 개수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낮고.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이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상대적으로 좀 높죠. 1.3, 1.6대가 있죠.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위락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2.1. 자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만큼 개수가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이 개수에 따라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0.7이죠. 0.7에 이 비용을 0.7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 상가적이죠. 여기 위락시설 들어갔다. 2.1을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주택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비용을 어떻습니까? 부과시키겠다 이 뜻이. 자 그런 뜻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4번에 민간사업자 부담률에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200정도 초과하는 신축 정축하는 사람에게 부과돼 있죠. 200정 초과하는 신축 정축하는 사람이 민간 사업자. 그래서 얼마 부과합니까? 20%.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줄칩니다. 얼마다? 100분의 20. 특별시장, 강시장, 특시장, 특도시장,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 범위 안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죠. 그 최고는 25%까지 부과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20% 부과합니다. 20%. 자, 그 다음에 밑에 설치비용 감면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옆 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라 되어 있죠. 다 버리세요. 버리는 게 싫습니까? 좋아요. 공부하세요. 싫으면. 그러면은 떨어집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및 납부에 1번 납부 업무자. 이 돈은 그럼 누가 내야 되느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 설치비용 부과대상 줄칩니다. 부과대상이 건축행위하는 자, 이자가 내는데 부과대상 건축행위라는 것은 여기 있죠. 200점 초과는 뭐 신축, 정축하는 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자, 기반 설치비용 내야 하는데 그 외에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박스 안에 1, 2, 3이 있는데 한번 읽고 갑시다. 건축 행위를 위탁, 도급했을 때는 그 위탁이나 도급한 자가 내야 되고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 행위할 때는 그 행위자가 내면 되고 3번에 건축 행위 완료되기 전에 건축주 지위나 1이나 2에 해당하는 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을 수 있죠. 그 자가 내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비용 결정 등에 있어 부과 시기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줄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깔로 띄워놓으시고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이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 부과 자 그렇게 줄쳤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상가금을 짓는다 하면 허가 받거나 승인 받았죠. 딱 그거 받고 2개월 안에 부과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고지전 심사 3번에 기반 설치 비용의 결정 4번에 기반 설치 비용의 정정이라고 되어 있죠. 다 버리세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버렸습니까? 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비용을 부과를 했으면 납부를 해야 되죠. 네. 납부 시기 줄칩니다.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을 신청 시까지 일을 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여기 건물이 다 지면 완공되면 사용 승인 받죠. 네. 그거 신청할 때까지 돈을 납부해라 이 뜻이에요. 자, 납부 방법
줄집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부가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로 대납이 된다는 뜻이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3번에 물납 절차는 버리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물납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고 5번에 물납의 기속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강제징수 및 환급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납부 연기 분할 납부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버리세요. 자, 연기 분할 납부 절차나 납부 도촉 버렸습니까? 자, 기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은 3, 4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좀 많은데 이거는 시험에 낸 적도 없고 놓을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놓을 때는 여러분 중개업에 맞게끔 출제를 좀 해줘요. 예. 그래서 제가 버리라는 거 있죠? 중개업의 범위에 벗어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출제원도 그런 걸 감안해서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책을 넘기시고 자, 196쪽에 보칙, 벌칙이라 되어 있죠. 시범도시 지정과 지정지원은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청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3, 4일 중에 한번 보면 되고 밑에 벌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다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 및 요행에 관한 법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합니다. 그래서 자, 명절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마칩니다.